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말연시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각 분야별로 통계가 쏟아져 나오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지난 31일 미국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2022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에서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6위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보도에 일본 현지 언론에서 말도 안 되는 통계라며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 한 제1, 3세 교포가 일본은 쇠락하고 있는 것이 맞다며 자신이 바라본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설명하자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며 고개를 푹 숙여야만 했습니다. 이 두 소식은 1월 2일 기준 일본 야후 뉴스에서 1위와 3위에 오르며 현재 일본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1948년 미국에서 국내 뉴스를 다루던 US 뉴스와 국제 뉴스를 다루던 월드 리포트를 병합하여 만들어진 언론사입니다. 이 언론사의 특징으로는 세계 각국의 대학, 의료체계, 금융, 여행지 등 온갖 것에 대한 순위를 매긴다는 건데요. 1946년 월드 리포트를 창설했을 때부터 랭킹을 매겨온 터라 각 국가기관에서 참고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강력한 국가 순위는 USNWR에서 매년 발표하는 통계로 올해는 17,000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등을 합산해 85개국을 평가했는데요. 우선 당연하게도 1위인 미국에 대해선 군사 문화적 강국이라고 소개함과 동시에 세계 최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종 간 갈등과 소득 불평등, 유권자의 양극화 등의 문제를 떠안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올해가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위인 중국에 대해서는 급격한 발전의 부작용으로 일어난 소득 불평등 심화, 심각한 환경오염, 그리고 신장 위구르 등의 소수민족 인권 정책과 관련해 비판을 받아왔다며 폄하함과 동시에 중국에서 정치적 자유는 통제되고 있고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며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2015년 한중 관계가 나름 괜찮았을 때 한국에서 개인통관 고유보호 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전 세계적으로 해외 직구 붐이 일자 중국 알리바바는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이 될 뻔했었죠. 이에 알리바바가 국가보다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며 두려워한 중국에서 알리바바에 온갖 제재를 걸어 스스로 쇠퇴의 길을 걸었고, 그리고 2022년엔 텐센트 같은 중국 IT 공룡들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듯했으나 이마저도 중국 당국의 손길이 닿으면서 특히 화웨이는 거의 회생불능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죠. 전체적으로 순위만 놓고 봤을 때 전년 대비 큰 변화는 없었지만 USNWR은 한국과 일본의 순위가 뒤바뀐 것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해당 언론은 한국에 대해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과 함께 빈곤 감소를 경험했으며 현재는 전체적으로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한국 문화는 유교의 인본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아울러 한국의 수도인 서울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의 본사가 있는 곳으로 한국의 중요한 수출품인 기술과 자동차를 대표한다면서 UN G20, 동남아국가연합, 세계무역기구 등 많은 국제기구의 회원국이기도 하다며 6위로 랭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라면서 8위에 랭크하며 일본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전자장비 및 철강 생산국 중 하나이지만 애국 보수적인 성향으로 인해 사회적인 목적이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인 목적은 한 국가의 시민들이 중심으로 집결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 나라가 진보적이고 포괄적이며 사회정의에 전념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일본은 한국처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로 똘똘 뭉쳐 헤쳐나가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외면하고 감추는 데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이런 통계는 아무 의미 없다며 길길이 날뛰었는데요. 러시아가 3위에 있다는 건 이 랭킹의 중점은 군사력이라는 거야. 그런데 실제 러시아군의 군사력은 알려진 정도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지. 숫자로만 랭킹하고 있어서 진짜 봐야 할 건 보지도 못해. 따라서 이딴 데이터는 별 도움도 안 돼. 이딴 조사 결과는 의미가 없어. 왜냐면 이건 고작 13,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뿐이야. 지금 한국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기고 있어. 국가, 국민, 기업은 비투성이로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될 거야. 일본의 순위를 2단계 떨어뜨린 것은 일본에게 미국 무기를 사게 하기 위해서야.
기시다 총리가 국방비를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미국 무기를 구매함으로써 완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올해 1인당 GDP는 일본이 한국에게 밀리는 건 사실이야. 한국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왜 일본이 장기간에 걸쳐 성장하지 않는지 원인을 찾고 반성하는 것은 필요해. 군사력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할 말은 없지. 정치적으로 쓸모없는 군사력을 가진 일본은 더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이상한 상황을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나중엔 거액의 비용으로 마련한 고도의 무기와 우수한 자위대원을 옹호하면서 싸우지도 못하고 패배하게 될 거야. 등 현 일본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 일본 현지 언론 매체 겐다이 뉴스에서 진행한 제1-3세 교포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는 제1-3세로서 일본에서 오래 살다가 최근 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 한국 학교 관계자로부터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냐며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1-3세라서 차별 같은 피해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점포를 빌릴 때 건물 주인으로부터 차별 발언을 듣긴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어가 어눌하다고 무시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외국인으로서 어디에 있어도 차별은 여전할 테니까요. 두 나라에서 지내면서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느낀 것은 지금의 한국이 일본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사회에서 나와 돈을 버는 것은 그 사람의 노력과 재능입니다. 일본에선 돈을 좀 잘 버는 사람이 제1시민이면 이미 사라진 제1특권을 운운하는데 그것도 결국 본인이 공부 안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상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었다고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사람들의 무관심입니다. 90년대까지 일본에서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무도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제1-3세나 일본인들에게 독도는 어디 땅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은 일본 땅이라고 말할 텐데 거기서 끝일 뿐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면 저를 포함한 제1-3세들은 한국에 관해 곤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본래는 제1이 아닌 일본 정부를 향해야 할 질문들을 말이죠. 제가 제1인데도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일 양측을 알고 제대로 된 사실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길거리나 SNS로 불만을 표하거나 욕을 하는 이들은 뭔가 의도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었으면 하고 부디 2023년에는 그런 해가 되길 바랍니다라며 말을 마쳤습니다. 현재 제1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일본에 사는 모든 한국 국적자들과 그 자손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요. 그러나 본래 의미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전에 일본으로 건너간 특별 영주권자로 당시엔 한국인끼리의 결혼 비중이 높았지만 해가 갈수록 이 비율은 점차 줄었고 제1-2세 이후는 4분의 1, 8분의 1만 한국인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금도 이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일 관계의 상황에 가장 민감할 이들이 직접 두 나라를 경험해본 바 대놓고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었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글을 접한 일본 네티즌에게서 대체로 반성과 후회의 반응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제1-3세쯤 되니까 이렇게 악감정 없이 평가할 수 있는 거지. 일본을 나쁘게만 보는 이들이 많아서 감정적으로 대하기 쉽지만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패배한 거다. 이겼다고 할 수 있는 건 경제나 정신적인 이야기뿐. 정치는 잘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 나라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척도인데 요즘엔 일본의 범죄도 많아지고 방범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꽤 어려워졌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 1인당 GDP가 추월당한 것도 있지. 일본은 한국보다 아래라는 것이 상식이 된 게 지금이야.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 경제 정책도 내지 않고 내더라도 현실을 수반하지 않는 탁상 공론적인 정책만 내고 있지. 일본은 지금 세대에서 사실상 침몰이야. 독도도 그렇지만 일본이 전쟁을 피할 수 있다면 센카쿠열도나 무인도를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더라. 오히려 중국령이 되는 걸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도 봤어. 일본은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 등의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USNWR에서 공개한 해당 통계 자료는 경제, 문화, 정치 등 국가 단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점을 아울러 점수를 매기고 평가를 했는데요. 한국은 최근 몇 년간 항상 10위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1960년 한국 전쟁 이후 우리는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고군분투해왔고 항상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가득한 한국이 치열하게 살다 보니 어느덧 이러한 위치에까지 다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정말로 끝이 났습니다. 2023년에도 세상을 놀라게 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